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정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는 김종민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.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의원님, 20대 국회 활동부터 21대 국회 활동까지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?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습니다. 예. 1년 내내 주말이 없이 살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네. 하루하루 힘들게 살다 보면 그게 쌓여가지고 또 어떤 성과가 날 때 그때 이제 그런 피로가 싹 다 없어지는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되죠.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어서 버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람된 일들 제가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좀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. 지역별로 좀 나눠볼게요. 먼저 논산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논산하면 우리가 국방산업단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. 국방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하고 달리 국가산업단지예요. 국토부가 조성한, 특별히 조성한 그런 산업단지입니다. 전국적으로도 몇 개 안 됩니다. 특히 국방산업단지로서 국가산업단지는 처음이에요. 국방산업단지 그러면 산업단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연구, 교육, 그래서 산학연, 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있고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뭔가 지역 발전과 연계된 그런 의미가 있고요. 어떻게든지 이거를 잘 빨리 완성을 시켜서 우리 논산의 인구도 좀 증대시키고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일자리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. 네. 또 논산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 성과를 얘기하면은 KTX 직선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럼 KTX가 뭐 직선화되면 뭐가 달라지냐? 엄청나게 달라집니다. 지금 KTX가 일단 그 논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말이 KTX지 이게 중속철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 KTX 직선화 사업이 되면 1시간 10분 정도로 단축이 됩니다. 또 하나는 지금 그 KTX 열차가 다니는데 하루에 7번 씁니다. 그나마 고속버스보다 빠르다고 그걸 타긴 타야 되는데 차 시간이 맞질 않아요. 근데 이번에 직선화 사업이 성공돼서 이게 완공이 되면 최소한 15번,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한 20번까지도 정차를 하게 할 수가 있다. 2배 이상. 예. 그래서 15번에서 20번 정도가 논산에 KTX가 씁니다. 이 KTX가 이제 그 직선화 되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산업단지 들어오는데도 도움이 되겠죠. 그 다음에 관광산업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. 논산에 가서 탑정어를 보고 싶다, 아니면 뭐 무슨 도남소원을 보고 싶다. 이게 교통편이 마땅치 않고 너무 오래 걸려요. 뭐 차도 막히고. 그러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좀 덜 올 거 아닙니까? 근데 이게 KTX가 다니게 되면 좀 빨리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논산이 되니까 아마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거다. 그렇게 봅니다. 어려운 걸 해내고 계십니다.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. 또 논산하면 농업용수 해결도 하셨잖아요. 탑종호의 물이 지금 우리 논산의 모든 읍면에 있는 농사 짓는 분들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? 그 탑종호 가까운 데들은 물을 좀 풍족하게 써요. 근데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중간에 다 물이 이렇게 새버리는 거야. 그래갖고 이제 맨날 물이 모자라요. 그래서 금강물을 우리 논산의 이 북쪽 지방인 성동, 광성, 노성, 상월 이 4군데 면에 금강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시작됐습니다.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탑종호에 있는 물의 3분의 1은 이제 안 나가도 됩니다.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좀 물을 조금 더 풍족하게 쓸 수가 있고 탑종호가 마르지 않아서 좋고 그 다음에 성동, 광성, 노성, 상월에 있는 이 농민들은 금강물을 직접 끌어다 쓰니까 또 여유 있게 쓸 수가 있고
그래서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거다. 그렇게 생각하고요. 이 사업의 중요한 게 이제 성동 같은 데 보면 지하수를 끌어다 쓰거든요. 근데 지하수는 철분이 많아요. 그래서 하우스가 막 시뻘건 하우스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물을 끌어올 때 하우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수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. 그 사업은 이제 올해 내년에서 꼭 성사를 시키려고 합니다. 이 사업까지 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사업이 성사될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찰 것 같은데, 자,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논산 지역 앞으로 좀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실까요? 지금 말씀드렸던 국방산업단지나 KTX 직선화나 농업용수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논산 미래 발전에 큰 힘이 되는 사업인데, 이게 좀 한 가지가 좀 부족해요. 그러니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산업단지 이게 좋습니다. 농업 이것도 괜찮아요. 논산에 좀 대대적인 이런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펴야 된다. 일본은 탑정호, 탑정호에 우리 수상 관광 레저 타운을 만들어서 정말로 전국에서 야 거기 가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게 있다.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. 수상 공연장 같은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바지선 한 4개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 500석 규모의 수상 콘서트홀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 탑정호가 넓고 또 주변 환경도 좋고 거기 리조트 시설도 만들고 이런 대표적인 상징적인 이런 시그니처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탑정호. 그 다음 두 번째가 강경입니다. 강경이 이 문화 관광 산업의 보고입니다. 근대 문화 역사의 가장 중심지였고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. 이번에 근대 역사 거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강경포구가 옛날에는 이제 다 이게 수산물 시장이었어요. 그러니까 노량진 수산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었어요, 거기가. 생물 어시장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건어물 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이런 상권을 한번 일으켜보자. 그리고 이제 그게 관광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거기가 강경포구 그쪽이 그 금강변이라 엄청 경치가 좋습니다. 그래서 이 경치와 이런 이제 이 어시장을 연결시킨 그런 어떤 상업단지로 한번 강경을 조성해 보면 어떨까. 뭐 그 외에도 엄청 많은데 벌써 보세요. 탑정호, 강경, 뭐 연산, 노성, 황산벌, 관촉사. 자, 이렇게만 해서 이거를 역사 문화 단지로 다 개발을 해 놓으면 이게 그냥 생짜로 뭐 돈 들여서 만든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역사 문화 자원들이거든요. 이거 만들면 저는 전주 왔던 사람들이 야, 논산 꼭 보고 가야 돼. 나중에 거꾸로 논산 온 사람이 전주를 가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. 아, 개인적으로 탑정호의 수상 레저타운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. 이제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하면은 논산 가야지. 논산 말고 어디가 있겠어.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관광도시로서의 논산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.